했어? 이랬어요. 파동에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에는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한 거 3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진이라는 거, 두 번째가 반사라는 거, 세 번째가 굴절이라는 거. 요것만 설명했어요. 그러면 4번째와 5번째가 뭐냐? 요 얘기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중에서 직진이라는 것 때문에 우주에서 나타나는 식상상이 생기는 거 직진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반사 그러면 반사 법칙 머릿속에 넣어야 돼 라고 얘기했고요. 굴절 그러면 굴절 법칙이 있어요. 그 굴절 법칙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스넬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넬 법칙은 상대 굴절률에 대해서 설명한 법칙이더라. 됐어?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러면 파동의 성질 중에 4번째와 5번째는 뭔데? 4번째는 아까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회절. 그리고 5번째가 그 제목 간섭입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게 파동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속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중에서요. 회절이라는 건 뭔데? 라고 하는 회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이라는 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속력이 달라서 꺾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속력 차이 때문에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야. 이게 굴절이야. 근데 회절은요. 매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꺾여. A에서 A 매질로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파동이 갑자기 꺾인단 말이야. 이걸 회절이라 그래. 그럼 파동의 종류가 안 달라졌으니까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게 아니래요? 아니야. 됐어? 공기에서 공기로 가는데 갑자기 파동이 꺾여. 왜? 가다가 방해물을 만나서 그 방해물을 피해 가려고 꺾이는 거야. 됐어? 실제로 이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감기 바이러스도 있는 거 아세요? 대단히 많은 먼지들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왜 안 보일까요? 빛이 가는데. 실제로요. 어떤 물질을 보려면 그 빛이 가다가 그 물질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와야 그 물질의 정보가 빛에 의해 담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요. 빛이 가서 부딪힐 수 없을 정도 대단히 작습니다. 미세합니다. 대단히 작으면 됐어. 이 빛이 가다가 이 물질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빛이 꺾여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물질에 부딪혀서 이렇게 올 때 또 꺾여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물질에서 부딪힌 빛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얘가 있어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건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이 얘를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물질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가다가요. 자기보다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을 피해 가려는 성질,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회절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다가 어떤 방해물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해요.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해요. 이 회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 벽을 사이에 두고요. 왼쪽에 A라는 친구가 있고요. 오른쪽에 B라는 친구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2개의 파동이 동시에 갑니다. 빛과 소리요. 빛과 소리요. 그 중에서 얘가 소리를 냅니다. 선생님! 하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가다가 됐어. 벽이라고 하는 방해물을 만나면 이 방해물을 됐어. 피해서 가기 위해서 꺾이는데 그게 얘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방해물 꺾어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가는 현상이 생겨요. 꺾여가려고 한다고요. 그걸 파동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가요. 꺾여서. 됐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요 부분이 내 귀에 와서 네가 부른 소리가 들려요. 됐죠? 근데 빛이라고 하는 애도 똑같은 파동이잖아요. 빛이 이렇게 가다가 방해물을 만나면 여기서 피해 가려고 꺾이면서 꺾인 후에 이렇게 퍼집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소리보다 꺾이는 정도가 작아요. 잘 안 꺾여. 잘 안 꺾이려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만 꺾여가기 때문에 얘의 빛이 내 눈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친구의 목소리는 듣습니다. 왜? 바로 소리라고 하는 애가 빛보다 꺾이려는 성질, 회전이 훨씬 더 잘 일어나기 때문이야.
빛은 넓게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치자. 갇혀서 앉아 있어. 근데 여기에 구멍이 있어.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구멍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방해물이거든요. 방해물을 지나서 빛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요만큼의 빛이지만 퍼져서 요만큼이 밝게 빛나요. 됐죠? 회전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빛나. 근데 여기서 엄마가 이 개새끼 어딨어? 라고 해서 개새끼 그러면 빛보다 훨씬 더 잘 퍼져. 개새끼 메아리가 돼서 귀에 들려. 우리 엄마가 왔구나.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회절이 잘 되는 파동도 있고 회절이 잘 안 되는 파동도 있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 여기 해안가예요. 배들이 쉬려고요. 여기에 배들을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배들을 묶어놓으면 이렇게 배들이 쉬었다가 가는데 문제는 파도가 일어나면 배들이 출렁출렁하면서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들이 쉬는 선착장은요 파도를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앞에 파도를 막는 방파제라는 시멘트 덩어리를 사람들이 띄워놔요. 방파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열나센 파도가 이렇게 옵니다. 이 파도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됐어요. 이 방파제에 부딪힌 부분은 여기에 물이 없으니까 전달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 부분에 있는 에너지 30은 못 건너가니까 나머지 틈을 통해서 전체 10이라는 에너지의 파도만 넘어가죠. 그러니까 파도가 순해지니까 얘가 부딪히지 않아, 깨지지 않아. 그러려고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요 사이에 이 틈으로 그러면 얘는 물이니까 파도가 건너가겠죠? 파도가 건너가서 그럼 파도가 이렇게만 칠까요? 아니요. 여기를 건너가면 파도는 회절, 꺾여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단지 에너지만 약해져서 순한 파도가 돼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해물을 피해갔네. 회절했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됐어? 이게 회절이라는 거야. 회절이라는 거야. 근데 회절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들 요 틈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죠. D라고 하죠. 틈의 간격이 넓은 애가 있고요. 틈의 간격이 좁은 것도 있겠죠. 자, 파도가 치다가 틈을 지나서 회절할 때요. 사실은 파동이라는 건 여기에서 파동이 쳐서 이렇게 갈 때요. 사실은 여기에서 마루골이 만들어지는데 마루 길이를 연결한 파면을 그린 거예요. 됐어? 그리고 각각의 파면이 또 하나의 파원이 돼서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걸 이렇게 그리면 또 하나의 물결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또 여기 있는 마루 부분이 또 파원이 돼서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라고 보입니다. 됐어? 자,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파도가 와서요. 여기를 지나오는 이러한 파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점들이 또 하나의 파원이 돼서요. 여기서 이렇게 물결을 만들면 그것들을 연결하는 게 이게 파면이 연결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간격이 넓을 때 이런 식의 회전이 일어나요. 그럼 간격이 좁으면 여기에 있는 요게 파원이 돼서 요렇게 만들어 가죠. 그러면 간격이 좁냐 넓냐에 따라서 얘가 휘어진 정도가 달라요. 휘어진 정도. 그게 회전율이야.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이 휘어졌어요? 간격이 좁은 쪽이 더 많이 휘어지죠. 그래서 자, 물질이 방해물을 만났을 때 꺾이는 정도를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율은요. 간격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나요. 탁 꺾여요. 알겠어요? 간격이 넓으면 잘 꺾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를 지나가는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회전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빛에 비해서 소리가 더 회전이 잘 일어나. 왜요? 소리의 파장이 훨씬 더 길거든요. 빛보다. 그래서 회전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회전이라고 하는 방해물을 피해 가려는 이 성질은 파동이 지나갈 때요. 간격이 뭐할수록 좁을수록 됐어? 파장의 길이는 뭐할수록 길수록 잘 꺾여요. 회절되어 방해물을 잘 피해가요. 이 뜻이에요. 자, 근데 느껴볼래? 파동이 가다가 됐어? 방해물을 만났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야. 피해갈래? 뚫고 갈래? 이거거든요. 파동은 누군가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겁니다. P에서 회전해서 갈래? 아니면 뚫고 갈래? 투과할래? 투과 아니면 회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딩 애들이 2명 있어. 뭐하니? 뚫고 가죠. 비켜 이 새끼들아! 유딩 애들은 100명 있어. 약간 껍 씹는 애들이야. 100명 있어. 뭐하니? 피해 가죠. 그래서 파동도 똑같습니다. 뚫고 갈래? 피해 갈래? 그건 자기 능력이야. 내가 저 새끼를 이길 수 있어? 뚫고 가. 내가 저 새끼를 못 이기겠어? 피해 가.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에너지가 크면 투과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됐어? 투과합니다. 대표적으로 감마선이 그렇습니다. 감마선은 에너지가 더럽게 크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이 터졌을 때 나오는 감마선을 막으려면 적어도 시멘트 두께가 1m는 돼야 걔를 막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다 뚫고 들어가. 알겠어? 근데 에너지가 작을수록 못 뚫어요. 걔네들은 뭐합니까? 피합니다. 그러면 빛과 소리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커? 빛이 커. 그러니까 얘는 안 피해. 됐어? 근데 소리는 에너지가 작아. 그러니까 잘 피해서 가려는 회전율이 좋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회전을 피하는 거다. 에너지가 작은 새끼들이 잘 피한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동에서의 에너지는요. 진동수의 제곱에 진폭의 제곱을 곱한 거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 진동수는 파장과 뭐하다 그랬어? 반비례한다 그랬어. 됐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큰 거고 파장은 짧은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애들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하려고 안 해. 회전율이 작아. 알겠어? 뚫고 들어가.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느껴보세요. 에너지가 큰 애들은 그냥 뚫고 들어간다. 회전 안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회전을 잘하는 건 빛보다 회전을 잘하는 건 빛보다 소리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야. 그래서 피해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회전이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의 본론 간섭.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오늘의 본론 간섭이요. 이제 25분 정도 남았는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98페이지 피시면 여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간섭인데요. 자, 내용 다 그러면 다음 주 좀 하시면 되니까 보죠. 자, 꼬매가 빛은요. 파동이니 입자니? 빛은 현상이에요? 아니면 물질이에요? 이거거든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가장 러프하게 거칠게 물질을 그냥 대충 분류할 때요. 이거 물질이야 아니야 라고 분류할 때 가장 러프한 기준이 뭐냐면 질량의 유무입니다. 질량 있어? 질량 있으면 물질, 질량 없으면 현상. 이렇게 해요. 그럼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현상입니다. 전자는요. 질량이 있어 없어? 원자 핵 바깥에 있는 전자는 질량 있어. 더럽게 작지만 있어. 그러니까 전자는 뭐야? 물질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질량의 유무에 따라 물질이냐 현상이냐 나눈다고요. 그 중에서 빛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상입니다. 근데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질량을 측정할 능력이 없어서 빛이라는 건 질량이 작아서 측정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질량이 없는지를 잘 몰랐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빛은 입자야 현상이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과학자들이 설전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쏟아냈죠. 그 중에서 뉴턴이라는 과학자 되게 유명하죠.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빛이 뭐라고 했니? 얘는 입자야. 얘는 질량이 있을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는 질량이 있을 거야. 너무 작아서 우리가 측정을 못하려는 것 뿐이죠. 빛은 입자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뉴턴이라는 너무나도 훌륭한 과학자가 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누구도 토 안 달고 입자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됐어? 근데 빛은 입자가 아니거든. 입자가 아니에요. 그럼 빛이 입자가 아니고 현상이라는 걸 누가 증명했을까? 바로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증명했어요.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은 입자 아니야, 현상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합니다. 자, 그럼 빛이 입자가 아니고 현상이라서 얘는 파동이야. 파동으로 퍼져나가 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거든요. 뭘로 증명했을까? 바로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성질 중에서요. 요 3가지 성질은 파동도 입자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캐치볼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공도 반사돼서 튀겨나오죠. 이렇게 반사, 굴절, 직진은 입자도 할 수 있고 현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파동이어야만 나타나는 성질이야. 입자는 이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요, 토마스 영은 이 간섭이라는 게 빛에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걸 실험한 거야. 그랬더니 빛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야를 증명하게 된 거야. 됐어. 그래서 토마스 영은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야. 자, 그러니까 얘는 현상이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파동인 걸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빛은 현상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맞네. 빛은 입자가 아니네. 얘는 파동이네. 그래서 간섭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머리 큰 아저씨 있어. 누구? 아인슈타인. 얘가요, 광전 효과 실험을 했는데,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실험했는데, 그 실험 결과 빛은 입자가 나와요.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이걸 실험한 거야. 그랬더니 빛이 입자여야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광전 효과를 통해서 증명해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멘붕에 빠진 거야.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영의 실험을 통해서는 파동이었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는 입자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시대에 따라서 파동이냐 입자냐의 성질이 달라져?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두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가지고 있구나. 이걸 빛의 뭐라고 합니까?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건 빛은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가져 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빛은 파동이야. 선생님은 여자야 실제로. 맞아? 인정해라. 선생님은 실제로 여자인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한테 뭐가 나타나? 남성성이 나타나. 보편적으로는 여성성인데 여자니까. 그래서 가끔 남성성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렇다고 내가 남성성이 있다고 해서 남자야?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빛은 이중성을 가져요.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자는 아니야. 파동이야. 하지만 가끔 입자성도 나타나. 이거거든요. 이걸 빛의 이중성.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여러분들 시간 동안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물리원을 종강하는데요. 이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뒷부분이 이렇게 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간섭이라는 게 뭐냐? 시간 될 때까지 해볼게요. 파동만이 나타낼 수 있는 특이한 성질로 간섭한다. 엄마가 자꾸 간섭해요 라는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간섭, 영향 주고받는다 이 뜻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토마스 영이 했던 간섭이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간섭이 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간섭 효과, 간섭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섭이라는 건 하나의 파동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파동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파동도 있다고 치자. 가는 파동, 오는 파동. 됐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그래서 A라는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B라는 파동은 왼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잠깐 동안 시간이 지나면 A라는 파동하고요. B라는 파동이, 선생님 B라는 파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만나겠죠.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납니다. 만나면 이 두 개는 만남과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섭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파동이요 만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그걸 우리가 파동에 뭐가 일어났어요? 중첩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어. 그래서 파동이 만났다는 걸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파동이 중첩이 되면 이 파동 중에서 만났을 때 영향을 주고받는 파동도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파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파동들이 지금 중첩되고 있는 거 아세요? 빛, 선생님 목소리, 그리고 너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라는 파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중첩이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까 안 받을까? 얘네들 절대 영향을 안 줍니다. 만약에 선생님 목소리하고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 서로 영향을 준다면 선생님이 목소리를 낼 때와 내지 않고 있을 때 빛의 밝기가 달라져야 돼요. 뭔가가 변해야 돼요.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근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빛과 소리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파동이다. 왜?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파동에 뭐가 같아야 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얘네들의 파장이 같아야 된다. 주기가 같아야 된다. 진동수가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요. 파장, 주기, 진동수가 일치하는 파동끼리 만나야만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파동이 만나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근데 빛과 소리는 파장의 길이 같지 않아요. 주기 같지 않고 진동수가 같지 않아.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걔네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간섭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게 같은 애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기둥에다가 실을 묶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파동을 일으켜 가다가 기둥에서 부딪히는 순간 반사돼서 오는 파동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계속 흔들면 가는 파동이 있고요. 부딪혀서 계속 돌아오는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지점에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겠죠. 근데 본인이 돌아오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섭효과 실험을 주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려면 얘네들의 파장, 주기, 진동수가 같아야 된다. 그런 애들이 한 지점에 만나 중첩이 일어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파동에 뭐라고 하냐면 간섭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근데 이 간섭이 일어나면 변하는 건 뭐예요? 이거 같은 애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변하는 건 뭐예요? 변하는 건 딱 하나, 진폭이 변합니다. 진폭이 더 커지거나 진폭이 더 작아집니다. 진폭이 바뀌어요. 그래서 간섭이 일어날 때 변하는 건 진폭만 뭐한다? 변한다? 이 뜻이에요. 진폭만 바뀌는데 이때 진폭이 더 커지는 간섭이 있고요. 진폭이 줄어드는 간섭이 있어요. 원래 진폭보다 진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때 진폭을 크게 하는 간섭을 우리가 보강 간섭이야.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요. 진폭을 줄이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데 진폭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냐면 파동이라는 게 에너지 전달이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요. 이 부분에 있던 매질이 순간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왜 올라갔을까요? 매질을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순간에 온 에너지가요. 위쪽 방향으로 매질을 2m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질이 2m 올라간 거죠. 여기 있는 매질이 요거밖에 못 올라간 건 이 순간에 여기에 온 에너지는 매질을 1m만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여기에 있는 매질은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얘는요. 순간 아래 방향으로 2m 끌어내리려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순간 왔느냐에 따라 매질이 움직이는 폭이 다 달라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사인 곡선과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 얘가 옆으로 가면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매질의 높낮이가 바뀌는 거예요. 됐냐? 이런 현상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요. 만약에 하얀색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여기 있는 매질을 2m 들어 올리는 에너지가 온 순간 옆에 있는 보라색 파동이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왔어. 그래서 보라색도 여기 있는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동시에 같이 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매질은 몇 미터 움직이니? 몇 미터 움직이니? 생각해봐. 하얀색 파동과 보라색 파동이 동시에 있는 거야. 근데 그 파동은 매질을 각각 2m 들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동시에 H로 왔어.
그러면 A 지점에 있는 매질은 몇 미터 올라가겠니? 4미터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얘 몇 미터 내려갈까요? 4미터 내려가요. 됐어? 그래서 처음보다 진폭이 2배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간섭을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됐죠? 같은 방향으로 매질을 움직이려는 에너지가 동시에 와야 돼. 알겠어?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같은 위상이 만나는 경우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경우야. 같은 위상끼리 만났을 때 보강 간섭을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가 돼요. 근데 마루랑 마루가 만날 필요는 없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근데 마루와 마루가 정확하게 만나는 경우만 고등학교에서는 하지만 사실은 얘와 얘가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가 만나는 거죠. 그걸 합한만큼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마루와 마루 같은 위상끼리 만났을 때 가장 큰 보강 간섭이 일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상세 간섭은요?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하나는 이런 파동인데 하나는 왔을 때요 위상이 정반대로 이런 애들이 와요. 그러면 하얀색 매질은 여기 있는 I를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온 순간 보라색은 아래로 2m 내리려는 에너지가 순간 같이 온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진폭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돼요. 됐어? 그래서 하나의 진폭보다 진폭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이게 상세 간섭이죠. 그래서 상세 간섭이면 반대 위상이 만날 때 생기는 대표적인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세 간섭이라고 해.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면 바뀌는 건 진폭만 바뀌어요. 파장의 길이나 진동수나 이런 건 바뀌는 게 아니고 진폭만 바뀝니다. 됐어? 네. 그래서 이런 간섭을 우리는 그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간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2배 가까이 커지거나 또는 진폭이 0이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간섭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두 개가 만나서 보강을 하든 상세를 하든 상관없어. 만났어. 간섭했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파동은 원래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죠. 헤어져요. 헤어지면 진폭이 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까? 아니면 원래 진폭으로 돌아갈까? 파동이 헤어지면 원래 진폭으로 돌아갑니다. 됐어. 그래서 두 개가 만날 때 4m가 되지만 얘네들이 헤어지면 다시 2m의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동은요 만나서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이 있다. 그런 애들끼리 만나면 진폭이 변한다. 이걸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고 간섭의 종류는 보강 간섭과 상대 간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헤어지면 원래 진폭으로 돌아가는 파동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간섭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지금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해드리고요. 대신에 이거를 해보죠. 그러면 이런 간섭이 일어나? 이런 간섭이 일어나는데 너네 이번에 시험범위야. 오빠 시험범위니까 자, 소리에 3년.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그 목소리에는 3가지 현상이 그래서 섞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걸 소리의 상징소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3가지 그래서 성질이 합해져 있는 거다. 뭐하고 뭡니까? 네,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와 또 뭐가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뭐가 있습니까? 맵시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리의 세기는 파동의 우요소 중에 뭐가 결정할까요? 이게 진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낼 때 예, 센소리야 센소리 큰소리 알겠어?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진폭 결정해 알겠냐? 느껴지지? 오케이.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한다. 됐죠? 지랄대로 하자. 자, 소리의 높낮이 누가 결정할까요? 진동수. 사람들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있어요. 그걸 멋진 말로 가청 진동수.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의 진동수를 받는 아이들만 들을 수 있어. 20보다 진동수가 작거나 2만보다 진동수가 크면 사람들이 못 들어. 그래서 2만보다 진동수가 큰 소리를 뭐라 그래?
총파. 그럼 박쥐만 들어. 네가 들으면 너 박쥐 된 거야. 알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뭐다? 고음이다. 진동수가 작을수록 뭐다? 저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도요. 기본 도가 있고요.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잖아요. 옥타브가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도의 진동수의 F라고 치자. 한 옥타브 위가 될수록 진동수가 2배가 돼야 한 옥타브 윗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얘보다 한 옥타브 윗소리는 진동수가 2F, 또 한 옥타브 윗소리는 진동수 4F이 나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는요. 파형에 의해서 결정돼요. 파형은 내가 소리를 낼 때요. 이런 파동의 모습을 갖는 아이도 있고요. 얘가 가다가 이렇게 떨리는 모습을 갖는 아이도 있죠. 이게 파형입니다. 그래서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파형의 모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소리와 기타 소리 구분 못하면 병신이죠. 왜? 걔네들 파형이 달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우리 간섭은 진폭을 변화시키는 걸 알죠. 그 진폭에 의해 결정되는 게 뭐예요? 소리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커지는 게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알겠어?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의 크기가 작아지죠. 알겠어요? 그래서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어. 소리를 없애려고 쓰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알아요? 소음 제어기. 왜냐? 이런 애들이 상세 간섭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항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오는 그 큰 소리 때문에 그냥 일하면 이명현상이 생겨요. 귀가 계속 하고 울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야.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됐어? 그래서 이명현상이 계속 생겨가지고요. 귀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런 병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요. 여기 이어폰을 끼면 밖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반대 파장이에요. 반대 위상을 가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상세 간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게. 그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야. 알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의 특성을 이용해서 간섭을 할 건데 이 간섭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개괄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다.